네, 대학생들의 생생한 인턴 체험기 전해 듣겠습니다. 거기 어때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1부부터 함께한 노영석 학생이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다시 한번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4학년에 재학 중인 노영석입니다. 2012년도 동계방학 때 인턴 실습을 하였습니다. 네. 그 4학년 학생이라서 굉장히 의젓한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이 느낌 그대로 멋지게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자기소개 다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한양대학교 재료공학과에 재학 중이고요. 저는 제 학교 생활이 마음에 들어서 학생의 생활 또 3학년, 4학년 과대표와 같은 학교 학생의 생활에 많이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총학생회장 후보의 선거홍보, 학예방학, 농활 봉사활동 등에 참여했고요. 사람들이 말하는 토익 학점과 같은 스펙보다는 저는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통해 제 경험이 많다는 것이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저만의 스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일들을 했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 들어봐도 될까요? 어떤 아르바이트라든지? 여기 보시는 조명 전기 공사라든지 서적 도매 점에서 책 나르고 팔고, 그리고 사설 교통회사에서 이 버스가 출발해서 어디까지 갔을 때 요금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엑셀 이제 프로그래밍해서 하는 그런 거예요. 재래시장 유동인구 조사 같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하였습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경험을 또 많이 해봤네요. 그래요. 확실히 자신만의 어떤 이야기거리가 풍부한 학생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고 나서 어떤 체험기를 들려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거기 어때와 함께할 기업은요. 노영석 학생이 다녀온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입니다. 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지난 1966년 국가산업기술의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으로 한국 유일의 국제적 시험 인증기관입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지난 50여 년간 시험평가 기술 개발 및 국제 품질 인증 획득 지원 등 산업 현장에 필요한 각종 기술 지원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종합 시험 인증기관으로 발돋움함과 동시에 산업체의 기술력 향상에 이바지해왔고요. 주요 업무로는 품질 인증, 기술 관리, 또 이 표준 계측, 환경기술, K마크 관련 업무 등이 있습니다. 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이름만 들어서 왠지 뭔가 좀 엄격할 것 같은 그런 공공기관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어떤 계기로 인턴을 하게 됐는지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예, 산업기술연구원 시험원이 다른 사설 기업들과는 달리 좀 연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포기를 하게 되었는데 3기원에서 이제 실습을 하다 보면은 대학원 진학에 도움이 되는 많은 실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연구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인턴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연구원으로 하기엔 인턴이 할 수 있는 실험이 극히 제한적이라 석사나 박사 활동 이상이 되어서 실험을 많이 할 줄 알아야 가능한 일이었고요. 일단은 업계 노무를 많이 받겠네요. 예, 실험 보조라든지 장비 유지 같은 걸 주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일반 기업에서 하는 업무와는 조금 차이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인턴으로서 어떤 업무를 했었는지 이야기를 해줄까요? 네, 주로 저는 3기원에서 염수분무 시험이라는 실험을 주로 했습니다. 염수분무 실험? 예, 염수 말 그대로 NaCl, 소금을 뿌려서 그 제품의 수명이 어떻게 되는지 측정하는 것인데요. 수명이 어떻게 되는지만 수명이 3년짜리다. 3년짜리를 3년 동안 보고 있자면 시간이 많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챔버 내에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여 준 채로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그 수명을 측정할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 실험을 그러면은 주로 해서 어떤 제품들을 이제 검사를 하게 된 거예요? 네, 주로 부식과 관련된 금속 제품들을 주로 실험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인턴을 통해서 연구원들의 실험만큼은 아니었지만 연구원만큼의 어떤 뿌듯함이나 이런 부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그나저나 실제로 경험해보니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왠지 엄격하고 딱딱한 분위기일 것 같거든요. 회사 분위기적인 측면에서 어떤 곳이었다고 느끼세요? 예, 아무래도 공기업이니까 많이들 딱딱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박사님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원분들은 많이 뵐 수 있었습니다. 업무 시간 중에. 그리고 농담도 많이
하시고 예. 장난도 많이 치시되 일할 때는 일을 하고 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다른 곳에서는 찾기 힘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계급 구조가 왠지 위에서부터 이렇게 쭈쭈쭈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분위기일 것 같은데 어때요? 아무래도 이제 부서장이신 박사님 밑에 예. 조수 연구원 그리고 그 밑에 인턴으로 저희가 있었는데 계급은 확실하지만 약간 예, 수평적? 예, 저 그런 분위기는 그렇게 딱딱하지 의외로. 않은 분위기. 예. 직원들은 몇 명이나 되나요? 저희 부서에 있는 직원은 박사님 포함 한 7명 정도 돼요. 아, 7명 정도. 7명. 많지 않은 인원이기 때문에 더욱더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또 일을 할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자, 거기다 또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은 게 이 전공 자체가 형석 학생이 재료공학과를 전공을 했어요. 이런 이 재료공학과 왠지 좀 잘 어울리는 기업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선호하는 전공이 따로 있나요? 아무래도 제가 속해있던 부서가 재료기술센터이기 때문에 재료의 물성이나 부시에 관련된 그런 특성들을 주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재료공학과를 우선적으로 선발을 하고요. 폴리머와 같은 플라스틱 재료도 조사를 하기 때문에 화학공학과 학우들도 가끔씩 뽑습니다. 재료공학 또 화학공학 그렇군요. 네. 그 남녀 성비는 어떻게 됩니까? 왠지 대학생 때는 이제 공대 하면 남학생이 훨씬 많은데 네. 어땠어요? 기본적으로 공대 여아가 적다 보니까 예. 여학생이 적을 수밖에 없고요. 자연스럽게, 또, 일에 이렇게 실험을 하다 보면 장비가 거의 여기 스튜디오만 한 장비들도 있고 그래요? 거기에 사용되는 부수 물질들도 상당히 무겁고 좀 크거든요. 그래서 여하고 활동하기엔 좀 제한적인 면이 있습니다. 여학생들이라면. 그래서 비율은 그러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이 반 같은 경우 인턴에 3명 뽑았는데 일단 2명은 남성을 뽑고 1명은 여성을 뽑았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실제로 일을 해봐야지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지금 많이 전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형석 군이 느끼기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원하는 인재는 어떤 사람인지 인재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줄까요? 아무래도 요즘 기업들이 스펙을 많이 안 보는 추세잖아요. 네. 그래서 일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 흔히 말하는 고문관 있지 않습니까? 네. 고문관과 같은 학생들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에 자기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 어떤 일들을 경험하고 느낀 것이 무엇인지를 주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요. 지금부터는 또 우리 유라 학생이 친구들이 준비한 질문들을 통해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부터 보시죠.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4학년 주란입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연구원은 지식경제부 산하의 공공기관인데 타 공공기관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네, 공공기관 또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다른 공공기관을 경험해보진 않았겠지만 느끼기에 좀 비교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공공기관에서 일을 해보지 않아서 직접적인 차이는 모르겠는데 네. 일해봤다는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좀 업무가 늦어지면은 퇴근도 늦게 하고 야근도 하고 그런다는데 산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일정을 좀 여유롭게 잡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고 쉬고 이럴 수 있게끔 유도리 있게 일정을 잡는다는 면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점들도 어떤 게 있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시간이 정해져 있고 일단은 겨울이나 여름 같은 경우에는 냉방을 강하게 해서 냉방병에 걸린다든지 시원했군요. 네. 아니 그런 일이 곳이 없어요? 많잖아요. 예. 거기는 이제 공공기관이니까 온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안 했다고요? 네. 이 이상 온도가 올라가면 안 되고 내려가면 안 되고 이런 게 있어서 계절에 맞는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네. 또 이제 점심시간이 끝난다든지 퇴근 시간이 되면 음악과 함께 공익 캠페인이 나오면서 이제 퇴근할 시간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그래요. 예. 뭔가 기분 좋은 느낌이 드는 그런 기업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자 그래서 그런지 요즘 정말 공공기관이 최고다 이런 이야기들도 참 많이 하고 특히 불경기 때는요 공공기업만큼 이 안정적인 곳이 없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그래서인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우수 기업으로 또 선정이 됐죠, 대표님? 네, 서희 씨가 잔매 거진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별의별 소식을 다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2013년 노사문화가 우수한 기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요거는 96년부터 우수 노사문화를 가진 기업, 우수기업을 선정해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거거든요. 네. 예, 이런 부분에서 한국산업기술원은 사실은 좀 노사관계가 안 좋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되게 슬기롭게 잘 극복한 것들을 인정받아서요. 어떤 협력 체계라든가 아니면 시스템을 잘 구축해 놨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인정받아서 이제 그런 상을 탔으니만큼 이제 공공기관도 다 같은 건 아니잖아요. 취준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좀 잘 보고 지원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체크를 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궁금증은요. 제가 직접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공공기관인 만큼 어떤 정기적으로 예산이나 또 실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을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그렇게 감사를 받을 때 직원들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는 않을까 이런 부분도 궁금하고 그래요. 네, 인턴으로서 경험해본 이야기를 좀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감사를 하다 보면 비는 게 있고 이러니까 좀 스트레스를 받긴 하겠죠. 근데 제가 예산 감사나 그런 쪽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있었을 때 부서 개편이랑 인사이동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제 4분기에 그 상기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대충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인턴 생활이 더 길었다면 많은 걸 알 수 있었겠지만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인턴 생활을 하면서 그 기업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인턴도 그런 어떤 회사의 어떤 자세한 부분을 알 수 있어요? 잘 모르죠, 근데. 거의는 보조 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예. 이제 주된 업무에 대해서는 거의 알 수가 없죠. 그냥 분위기 정도만 아는 거죠? 네, 지금 분위기가 좋다 안 좋다 이 정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치도 네. 참 빨라야 돼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유라 영상이란다. 유라 학생이 영상 준비했죠? 마지막 영상까지 준비해보았습니다. 보시죠. 저는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4학년 김유진입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국가산업발전 및 기업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관이니만큼 해외 활동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해외 지사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외에서의 역할이 무척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해외에도 연구소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중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하는 상기원 지사의 역할은 이곳에서 하는 것과 같이 시험 인증 서비스고요. 중국 현지 산업 브랜드 마케팅 사업을 토대로 이제 중국에서의 활동을 더 넓혀나갈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요즘에는 어떤 기업을 막론하고 정말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나 움직임이 무척이나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예 중국에 있는 대학에 진학해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늘고 있는 추세잖아요.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기업들이 중국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많이 달라졌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중국에 대한 어떤 관심은요, 사실 한 10년 전, 20년 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중국에 가서 무엇을 하면 되게 잘 될 거다 생각해서 많이 진출들을 했어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다 이제 빈손으로 나오는 일들이 많아지니까 기업들에서는 요즘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무조건 가서 장사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좀 알아야 된다. 이런 게 중국에 대해서 알고 그런 부분에서 현지화로 맞춰가야 된다. 그런 전략들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좀 교육이라든가 그러니까 중국에서 대학을 나왔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좀 채용하는 경향들이 늘었거든요. 네. 단적인 예로 삼성의 있잖아요. 참 딱 얘기하기 그런데 어떤 중학교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적이 네네.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 아들을 그러면은 이제 해외로 유학을 보낸다라고 했는데 미국에 안 가더라는 거죠. 그렇죠. 중국에 갔잖아요. 옛날 재벌가 자제들은 다 그렇게 되면 뭐 미국으로 가는 게 당연했는데 중국으로 갔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기업에서 중국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건 사실인데 무조건 한다라기보다는 중국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경험해본 사람들을 많이 선호할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인재 채용에 있어서도 중국과 관련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많이 채용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런 거 있잖아요. 중국어 능력이 얼마나 좋을 것인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모 기업에서는 거기에 가산점을 주기도 하지만 단순히 말을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가서 살아도 보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같은 레벨이라면 좀 더 선호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자, 오늘 저희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대한 궁금증들 해결해 보고 있는데 네. 유라 학생도 궁금한 점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 궁금증만 모아왔잖아요. 본인이 궁금한 점 한번 질문해 볼까요? 유라 질문. 네. 네, 제가 아무래도 문과다 보니 시험이나 검증 이런 곳에 대한 경험이 없는데 그곳에서 일하게 되면은 뭐 따로 유니폼이나 위생복 같은 것을 입고 일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네. 실험하지 않을 때는 이제 상기원에서 제공하는 유니폼을 입고요. 네. 실험할 때는 반드시 안전 장비를 착용해야 되겠네요. 실험복, 뭐 장갑이나
고글 같은 거 끼고 합니다. 정말 문과 학생들은 좀 궁금한 게 남다른 것 같은 게 맞아요. 저도 사실 처음에 우리 형석 학생을 보고서 그곳에서 실시하는 시험이 뭔지 물어봤었거든요.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네. 뭐 재밌는 질문들, 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대해서 그만큼 궁금한 점이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일하면서 재밌는 일들, 기억 남는 일들 참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제일 지금 딱 떠오르세요? 재밌는 일보다 인상에 남는 일이 하나 예, 있었는데요. 지금 부서장이 박사님을 제외하고는 계약직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래요? 계약직이라 말하는 게 비정규직이잖아요. 예, 예. 그거는 이제 막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비정규직들이 막 자리가 불안해서 막 파업하고 같이 노사끼리 싸우고 이런 면이 있는데 상기원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평적인 관계로 친근하게 박사님과 그 나머지 직원들이 지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아, 그래요. 맞아요.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인턴이든 자신이 이 처해진 위치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형석 군에게 인턴이 아닌 만약에 이곳에서 일할 수 있는 직원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해보고 싶으세요? 일단 공기업이기 때문에 받아준다면야 당연히 가겠지만 일단은 학사학위의 제조공학과 학도는 상기원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해 봐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는 취업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고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이시안 대표님이 계시니까 궁금한 점 있으면 마음껏 물어보세요. 네. 재료공학도가 타과에 비해서는 좀 취업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긴 한데도 이제 떨어지는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봤는데, 지금 재료공학과가 진출해 있는 분야 중에 가장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야가 있으신가요? 되게 어려운 질문을 갑자기 어렵게 또 물어봤어요. 예. 네. 그러니까 재료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만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그 금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중공업, 경공업에 다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 중에 발전할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너무 빨리 가도 안 돼요. 가령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졌다가 너무 빨리 가다 보니까 요즘에는 좀 안 좋잖아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딱 어떤 산업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럼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아주 빠른 것도 아니지만 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필품을 넘어서 이제는 뭔가 좀 한 두세 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이 팔릴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산업적으로 좀 유망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재료공학 자체라기보다는 산업 자체에서 다 쓰이니까 그런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때요? 알겠습니다. 도움이 좀 된 것 같아요? 예,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형석 학생처럼 또 취업 준비 중인 대한민국의 예비 사회인들 참 많이 있어요. 조금은 인생의 선배로서 그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 취업 준비가 남들보다 상당히 늦은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대학원을 포기하게 되면서 4학년부터 취업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늦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르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지금 급하게 하느라 좀 힘든 면도 있고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힘들게 준비하면은 자기가 생각한 시간보다 더 빠른 시일 내에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형석 학생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조금 늦게 시작했다고 본인은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만큼 꼭 원하는 좋은 곳에 취업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도 거기 어때는 계속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화면에 나가는 연락처로 주저 말고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구직자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궁금증 저희는 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거기 어때에 소개될 기업은 또 어떤 곳일지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이시안 대표님, 또 김유라 학생, 노영석 학생 모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